예, 앞에서 우리가 VA의 로스 펑션의 모양도 알아보고 로스 펑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썼던 핵심적인 테크닉이었던 리퍼러멘트라이제이션 테크닉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왜 하는지 알아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번엔 뉴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뻔한 이제 오토인코더 구조가 되겠다, 그죠? 여기 있는 X가 스스로 또 다음과 같이 인코딩이었으니 오토인코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오토인코더 구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전의 전통적인 오토인코더들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 G가 디터미스틱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죠? 이 G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이 G를 스토캐스틱 엘리먼트로 만들고 그때그때 달라요. 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스토캐스틱 엘리먼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스토캐스틱 엘리먼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맞습니다. 스토캐스틱 엘리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PDF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PDF를 우리는 뭘로 가정하였습니까? 기본적으로 노멀로 가정은 하였는데 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파라미터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파라미터는 데이터셋에 맞추어서 그건 디터미스틱하다. 우리가 실제 무슨 값이다라고 믿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멀, 요 PDF를 노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파라미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뮤와 시그마, 요 두 개는 바로 PDF의 파라미터들이 되겠고, 이것은 데이터셋으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디터미스틱하다는 겁니다. 하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얘네들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스토캐스틱 엘리먼트가 발생하느냐? 여기서 스토캐스틱 엘리먼트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P의 입실론이 샘플링 되는 근원 에러가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에러와 그 다음에 민과 시그마를 적절히 조합해서 여기서 적절히 조합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디터미니스틱하고 디퍼런셔블한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인 무엇을 활용합니까? GP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GP에서는 예, 맞습니다. 개별 인스턴스마다 붙은 입실론 D와 그 다음에 뮤 값과 시그마 값을 활용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요것의 아웃풋이 바로 이 G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다음과 같이 이 노멀 쪽은 우리가 더 학습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학습하고 말고 할 게 없고 이쪽으로는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러닝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디터미스틱한 것들은 여기 있는 민과 시그마는 당연히 학습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어떤 것들이 학습해야 됩니까? 거기에 관련된 웨이트들은 학습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체 요 위에 있는 요것들을 즉 G가 스토캐스틱 베리어블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디터미니스틱한 베리어블을 통해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학습하는 뉴럴 네트워크 컨텍스트에서 G를 임포즈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바로 예, 맞습니다.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X를 인풋 해가지고 쭉쭉쭉 프로파게이트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뮤와 시그마까지 인스턴시에이션 된 값이 나오고 이것은 샘플링에 대해서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입실론 레벨을 인스턴시에이션 하고 그 다음에 GP라고 하는 트랜스폼을 통해 가지고 G를 만들어내고 G에 의해서 다시 디코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백프로파게이션 될 때는 어떻습니까?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시그널 자체는 X와 X 틸트 혹은 헤트든 리크레이트 된 것과 리컨스트럭트 된 것과 오리지널 XY의 차이든 크로스 엔트로피든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내고 그것의 로스 텀만큼 쭉쭉쭉쭉쭉 이제 백프로파게이트 해 나가는데 여기는 G에 대해서 백프로파게이트 할 때 이 G에 대해서 백프로파게이트 한다기보다는 뮤와 시그마에 대해서 우리가 백프로파게이트를 실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GP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는 GP를 통해 가지고 디터미스틱하고 디퍼런셔블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 있는 그레디언트 값들 델타 시그널들이 다 이쪽으로 흘러올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 위에는 뭐 다른 오토인코더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여기는 히든 레이어 같을 필요 없죠. 뭐 그런 것들은 뭐 레이어 더 넣어도 되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문제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변형할 수 있고 그건 테스트가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뉴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의 VA를 바라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VA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다. 그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요 JIT와 X라고 하는 Observed Variable과 Hidden Variable 혹은 Latent Variable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Probabilistic 모델링 관점에서도 VA는 바라볼 수 있고 혹은 VA는 다음과 같이 오토인코더의 형태를 가진 뉴럴 네트워크로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으니까 Probabilistic 모델링 관점에서 바라본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JIT, Latent Dimension이 이렇게 있고 Latent Dimension은 X를 크리에이트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X를 이렇게 크리에이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X를 크리에이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파라미터들 세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파라미터 세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도 관여가 되고 뭐 이것은 굳이 노드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파라미터로 보기 때문에 해서 그 다음 세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도 모델링 되는데 쓰였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본 것이 전통적인 그래피컬 모델의 관점이라고 하면 그래피컬 모델에서는 인퍼런스 네트워크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의 엘보를 만든 다음에 그대로 옵티미제이션, 이제 그레디언트 기반의 옵티미제이션 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업데이트 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요 JIT를 찍어서 내줄 수 있는 인퍼런스를 위한 모델 구조도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아몰타이즈 인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그래피컬 모델에서 어떻게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는데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인퍼런스 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 가지고 X가 JIT를 만드는데 이렇게 영향을 주고 그다음 여기서도 프라이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X라고 하는 것이 JIT를 만들어내고 또 프라이어도 여기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세타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세타가 겹치네요. 뭐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P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Probabilistic 모델링에서 관점에서 바라본 VA가 되겠고 이것은 뉴럴 네트워크 관점에서 바라본 V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VA 모델은 뉴럴 네트워크이니 다른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겠습니까? JIT가 만들어지고 나서 오토 인코딩 해나갈 수도 있고 JIT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의 클래시파이어니 뭐니 RNN이 뭐니 아니면 어텐션 구조니 다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도 따올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또 모델링하였습니까? 다음과 같이 그래피컬 모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용해가지고 또 프라이어 모델도 적용할 수 있고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링의 이 표현력을 또 여기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VA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도 되고 그래피컬 모델도 되고 그 장점을 잘 따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PDF 펑션이 찍혀져 있지 않습니까? PDF 펑션 지금 현재에서는 뭘로 찍혀져 있습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정해져 있다. 그죠? JIT는 즉 노멀을 따른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익스플리시트하게 PDF 펑션을 정의하고 이 모델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의해야지만 리퍼먼트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 뮤와 시그마 필요한지 알파, 베타가 필요한지 다양한 알파가 필요한지 이게 다 정해질 것이지 않겠습니까? 즉 explicitly PDF를 멘션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explicit deep generative 모델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로스 펑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리퍼먼트라이제이션 트릭이 그 과정 중에서 활용이 되었는지 이런 거 얘기를 쭉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 리퍼먼트라이제이션 트릭이 특히나 왜 필요한지도 얘기했고 뉴럴 네트워크 구조는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쭉 하였습니다. 이제는 리절트를 진짜 의논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리절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이 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JIT라고 하는 것이 2디멘전이라고 합시다. 보통은 2디멘전일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요것은 무엇입니까? 요것은 엠니스트 이미지에서의 2디멘전이라고 합시다. 엠니스트 이미지는 어떻게 있을까요?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0 by 28 디멘전이지 않습니까? 대충 쳐도 한 30 치면 한 900개고 900개보다 좀 안 되겠네. 그죠?
어쨌든 한 25라고 하면 725, 한 700개는 또 넘고 한 그 정도의 디멘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두 개의 디멘전으로 만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이것이 컨베이하고 하는 이 엠리스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게 1이다. 이렇게 이것이 컨베이하고 있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원 디멘셔널 0 to 9까지에서의 인티저 밸류라고 하는 그 정보만 컨베이하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어떻게 썼냐? 1을 요래 썼느냐? 아니면 1에 썼느냐?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아니면 이렇게 썼느냐, 이 다양한 1의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정보도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큰 디멘전을 쓸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을 핵심적인 정보만 따진다고 하면 사실 원 디멘전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게 엠리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것을 2디멘전으로 모델링 해봅시다. 즉 700디멘전 이상 되는 것을 2디멘전으로 압축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축했을 때 이터레이션을 점차 늘려가면 갈수록 다음과 같이 점점 레이턴트에 대한 스트럭처를 찾게 됩니다. 레이턴트 처음에는 이것을 제대로 학습을 하지 못했을 때는 여기서의 이터레이션은 무엇입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백프로파게이션 이터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백프로파게이션 이터레이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을 때는 웨이트들이 다 뭐 랜덤이거나 아니면 잘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브리쉬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점점 이터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웨이트가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학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는 뭐 여기 있는 군집들이 특정한 형태의 숫자를 띈다. 여기 있는 군집들이 특정한 형태의 숫자를 띄고 또 뭐 여기 있는 군집들이 또 특정한 형태의 숫자를 띈다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0, 1, 요거는 9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2디멘전의 GT1, GT2 이렇게 해가지고 비주얼라이즈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화되면서 레이턴틀리 어떤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에 의해 가지고 요 이미지의 한 세트 이미지는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제가 리크레이션 해가지고 그런 건데 뭐 이제 다음과 같은 이미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오토 인코더고 디코더 파트만 이용하면 무엇을 해볼 수 있습니까?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예전에는 관측이 없었던 특정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지금 포인트가 데이터 인스턴스가 없잖아요. 데이터 인스턴스가 없는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리컨스트럭트해서 여기서 만들어내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디코더 모델이 있는 것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레이턴트의 디스트리뷰션, 즉 어떤 large 디멘전의 데이터를 스몰 디멘전으로 코디파이 해가지고 어떤 레이턴트 인베딩 코드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도 하고 주어진 레이턴트 인베딩의 값을 이용해가지고 리컨스트럭션 해가지고 그런 잠재적인 x를 이제 리컨스트럭트 해보는 그런 과정도 VA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리절트가 되겠습니다.